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예,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 통신 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최남권입니다. 예, 오늘은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2분기 실적 프리뷰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케팅 비용 감소로 2021년 2분기는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전체적으로는 합산 영업이익 1조 1200억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컨센서스가 1조 5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약 6.2%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관점에서는 모바일은 5G 비중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ARPU 상승이 1%대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IPTV나 B2B나 초고속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 영향 덕분에 YY 기준으로 두 자릿수 약간 못 미치는 하이싱글 수준의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단에서는 캐펙스나 마케팅 비용의 통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전분기 대비해서 전체 비용 구조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즉 매출액은 늘고 비용은 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 더해서 자회사의 실적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BC카드는 여전히 회복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이 다소 완화가 되면서 호텔업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이 KT 에스테이트의 실적 회복도 나타났습니다. BC카드의 손자회사인 K뱅크 같은 경우에는 KT 밸류의 핵심이 되는 자회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흑자 전환의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지난 4월 달에 IR 행사를 하면서 흑자 전환 시기를 2022년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앞당겨진 상황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브로드밴드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을 이뤄냈고요. 에디캡스도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이 그래도 뭐 그냥 정도는 좋아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보면 일단 SK텔레콤과 KT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SKT 19%, 그다음에 KT는 26.8% 성장을 했습니다. 양회사 모두 컨센서스를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깝게 상회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LG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일회성 이익이 200억 정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거가 되면서 2021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아주 소폭 하회한 2,560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흐름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그 흐름이 좋은 거는 하반기까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전망의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성 개선의 1등 공신은 마케팅 비용의 통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단말기의 월 평균 판매량을 보면 작년서부터는 월 160만 대를 꾸준하게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2분기 들어서는 140만 대로 낮아졌습니다. 단말기 판매가 그만큼 덜 됐다는 것은 마케팅 비용이 적게 집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원인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SKT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할, K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비통신 성장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G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황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서 2021년에 20%인 비통신 성장 전략을 30%까지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래 경쟁의 메인 필드였던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최대한 돈을 아끼고 여기에서 아낀 돈을 비통신에 투입을 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 5월 달에
이 가입자가 연속으로 순감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LG U+가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거는 이동전화 시장의 마켓쉐어였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고, 특히나 이런 발언을 대표님이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거를 좀 연계해서 본다면 하반기에도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경쟁 완화 현상은 구조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성장이라는 변수는 어떨까요? 이 5G 판매 비중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2분기의 평균 수치는 45.3%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적 5G 비중은 31.8%이고요. 참고로 20년의 이 평균 5G 판매 비중이 36.7%였었기 때문에 확실히 올라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 5G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ARPU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동전화 쪽은 매 분기 1%씩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아까 제가 초반에 그 1분기에 대한 매출 상황 그리고 2분기 매출 전망을 이야기할 때 이런 영역들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미 1분기에도 한 차례 우리가 한번 봤었던 데이터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쪽이 좋았던 이유로 통신사들이 전반적으로 생각을 한 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을 많이 쓰고 TV를 많이 본다. 심지어는 2분기에 3분기 들어서부터는 극장에서 영화 개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화 개봉이 늘어나게 되면 후속적으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VOD 매출액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TV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반기에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B2B 같은 경우에도 재택근무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주 짧은 트렌드가 아니라 좀 장기화될 수 있는 트렌드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기업들이 다소 소극적으로 투자에 임했지만 올해서부터는 장기화 전망을 근거로 이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AI라든지 아니면 DX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이 B2B 쪽에서의 성장 포텐셜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결국 하반기까지 혹은 내년도까지 이 성장의 추세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바일 좋죠. 그 다음에 이 유선 쪽도 이렇게 좋죠. 근데 비용은 계속 통제가 되고 있다. 당연히 마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실적이 좋은 게 2분기에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이게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최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6월 달 이후로 통신업종 주가 조정을 살짝 받았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볼까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초 대비해서 주가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6월을 기점으로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대한 판단을 해보자면 첫 번째, 외국인들이 매도를 매수를 좀 줄였다라고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했다. 기관이 매도란 거는 이때 또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라든지 다른 쪽으로 확대가 됐다. 수급이 확대가 됐다. 그래서 이쪽 팔고 이쪽은 사는 게 다소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이때보다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거기 더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값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최근에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보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다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의 서프 가능성, 그리고 이게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실적은 당연히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 더해서 SKT는 분할을 앞두고 글로벌 스토어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M&A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도 아까 K뱅크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든지, 또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중간 배당을 시작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배당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이 배당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외국인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는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더 추가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통신주가 뭐 그렇게 나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공약이 나오는 연말 전까지는 통신주는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뭐 자료의 뒤에는 SKT는 뭐 분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KT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K뱅크가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 이런 부분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자료에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신, 수신, 카카오뱅크랑 좀 비교를 해서 데이터 넣어놨고, 보시면은 확실히 수신은 카카오뱅크의 절반까지 따라왔어요. 이거는 아마 암호화폐 덕분일 것 같은데, 여신이 아직 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매출,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난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있어야 이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올라와 주면 사실 K뱅크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좀 상당히 큰 폭의 기업 가치의 어떤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카뱅의 공모가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요 정도 되더라, K뱅이. 그러니까 예상 시가총액을 5조 원 수준, BC카드의 보유가치 1.7조 원 수준, KT의 보유가치가 한 1.2조 정도 된다. 그래서 KT 입장에서는 이게 잘 되면 주가가 좋을 거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LG U+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통신업종에 대한 그 실적 그 전망을 토대로 그 최근에 그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통신주가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7월, 8월까지는 최소한 코스피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통신업종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 T레이더 유안타 T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T레이더